명화를 남긴 최고의 화가들. 이 책은 르네상스 미술을 예고한 화가 조토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35명의 위대한 예술가들의 삶을 담았어요. 작가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알면 그림을 감상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거든요. 어떤 예술가들은 살아있는 동안 인정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고, 또 어떤 예술가들은 작품만큼이나 남들과 사는 방식이 달라 손가락질을 받기도 했어요. 그들은 가난과 오해, 비판의 아픔을 이겨내며 새로운 작품을 그리기 위해 많은 용기와 희생을 감수했답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최고의 명작을 남긴 35명의 화가들 삶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더 풍성한 마음과 명작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을 키울 수 있을 거예요. 엘 그레코 1541년에서 1614년. 엘 그레코는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그림을 그렸어. 인물들을 가늘고 길게 느려 그리거나 종교적인 장면들을 인상적으로 보이게 하려고 강렬한 색상을 사용했단다. 엘 그레코의 본명은 도메니코스 테오토코폴로스야. 그레타 섬에 있는 수도원에서 미술을 공부하며 성장했지. 젊었을 때 그레타 섬을 떠났고 1572년에는 유럽 예술의 중심지인 로마에서 지내면서 작업실을 열었어. 엘 그레코는 로마에서 몇 년을 보낸 뒤 다시 스페인으로 떠났지. 전해져 오는 바로는 그가 로마에서 가장 이름난 화가인 미켈란젤로를 두고 그림 그릴 줄 모른다고 말해 로마에서 쫓겨났다고 해. 게다가 미켈란젤로가 남긴 최고의 걸작인 최후의 심판에 물감을 덧칠하려고 했다는 소문도 있단다. 톨레도에서 엘 그레코는 당시 스페인의 왕이었던 필립 2세의 궁정 화가가 되기를 원했어. 마침내 그는 필립 2세가 주문한 중요한 2점의 작품을 그리게 되었지. 하지만 필립 2세는 엘 그레코가 그린 그림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 사람들을 괴상하고 뒤틀리게 그린 다음 밝은 원색을 칠한 특이한 방식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거든. 왕은 그 뒤로 다시는 엘 그레코에게 그림을 주문하지 않았어. 엘 그레코는 톨레도라는 도시에 정착했어. 톨레도에서 그는 대단히 성공했는데 그곳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회화와 조각 그리고 철학에 관한 책을 쓰며 남은 삶을 보냈지. 잊혀진 멍청이. 엘 그레코가 세상을 떠난 뒤 그의 예술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 괴짜의 바보, 심지어 미치광이라는 소리까지 들었지. 하지만 19세기에 이르러 사람들은 엘 그레코의 작품을 다시 보게 되었지. 그 뒤로 그의 작품은 마네, 세장과 피카소 등 여러 예술가들에게 영향을 주었단다. 엘 그레코의 작품 오르가스 백작의 매장. 엘 그레코의 가장 유명한 그림이다. 전설에 따르면 백작은 매우 성스러운 사람이었다. 그가 죽었을 때 성자 2명이 천국에서 내려와 장례식을 도왔다고 한다. 왼쪽 아래 구석에 있는 소녀는 엘 그레코의 아들인 호르헤 마누엘이다. 데 피터 브레겔 1525년에서 1569년. 화가는 피터 브레겔 집안 대대로 내려온 가업이었어. 브레겔은 2 아들 역시 모두 화가가 되었지. 피트 브레겔은 같은 이름을 가진 아들과
구별하기 위해 자신의 이름 앞에 대라는 단어를 붙여 불렀어. 그는 사람들로 붐비는 활기 넘치는 야외 장면 그림들로 유명하단다. 브레게는 네덜란드에서 태어났어. 안트베르펜 고장의 어느 성공한 화가로부터 미술을 배웠지. 그러고 나서 프랑스의 리옹과 나폴리, 로마가 있는 이탈리아 도시들을 찾아다니며 그림 실력을 키웠어. 브레겔은 고향으로 돌아와서 안트베르펜에 정착했지. 그리고 종교에 관한 이야기부터 고대 그리스의 전설과 기이한 상상의 풍경을 하나하나 그리기 시작했어.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브레겔은 그림에 묘사할 지방의 옷들이나 그 밖의 세부적인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으려고 변장을 하고 마을 축제에 나타나기도 했대. 정착하다. 브레겔은 30대 후반에 벨기에의 수도인 브리셀로 이사했고 그곳에서 옛 스승의 딸인 메이켄을 만나서 결혼했어. 그 뒤 그는 화가로서 성공을 거두었고 권력 있는 교회의 성직자들과 부유한 은행가들이 그의 작품을 샀지. 심지어 브리셀 시의회는 브리겔에게 안트베르펜과 브리셀을 잇는 새 운하 개통을 축하하는 작품 몇 점을 그려달라고 부탁했단다. 브리겔은 44세의 젊은 나이에 숨을 거뒀어. 당시 브레겔의 아들들은 아직 어렸지. 그러니 브레겔이 자기 아이들에게 직접 그림을 가르치지도 않았을 거야. 하지만 아이들이 커서 화가가 된 까닭은 아마도 아버지가 그린 활기 넘치는 작품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겠지. 새덧이 있는 겨울 풍경. 추운 겨울 얼어붙은 강에서 스케이트를 타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그림이다. 평평한 나무판으로 만든 새덧은 제일 키 큰 나무 아래에 있다. 카라바조 1571년에서 1610년. 카라바조는 17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고 논란거리도 많았던 이탈리아 화가였어. 그는 빛과 그림자를 극적으로 사용해 충격적일 정도로 사실적인 그림을 그렸지. 사람을 죽인 뒤 평생을 도망치며 살았던 카라바조의 인생 역시 극적이었단다. 카라바조의 본명은 미켈란젤로 메리시아. 그는 밀라노에서 태어나 카라바조 근방에서 자랐어. 카라바조는 어린 시절에 대해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단다. 그는 21살이 되자 예술가가 되어 명성과 재물을 얻으려고 로마로 갔어. 그는 그 무렵부터 자기가 자란 마을의 이름을 따서 자신을 카라바조라고 불렀지. 그리고 직접 그린 정물화를 길거리에서 팔면서 화가로서의 첫발을 내딛었어. 카라바조는 1599년에 대형 종교화를 그려 교회를 장식하는 일을 맡게 되었어.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로마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로 이름을 알렸단다. 그건 그의 예술적 재능뿐 아니라 폭력을 휘두르는 나쁜 성질도 한몫했지. 카라바조는 말다툼을 벌이다 몇 차례 체포된 적이 있었는데 결국 1606년 테니스 경기에 지고 난 뒤 상대방과 싸우다가 사람을 죽이고 말았어. 도망치는 예술가. 카라바조는 로마 당국으로부터 벌을 받느니 도망가는 걸 택했어. 그는 나폴리, 몰타, 시실리 등지로 도망을 다니는 와중에도 많은 걸작들을 그렸지. 하지만 언제나 로마로 돌아오기를 꿈꾸었어. 1610년에 카라바조는 작은 배를 타고 로마로 향했단다. 힘있는 친구들이 카라바조가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로마 당국을 설득했는데 그렇게 해서 카라바조는 죄를 용서받았지만 결국 로마로 돌아갈 수는 없었어. 그가 타고 가던 배가 이탈리아의 포르토 에르꼴레에서 멈추었다가 카라바조를 태우지 않고 그의 모든 소지품들만을 실은 채 다시 떠나버리고 말았거든. 돈 한 푼 없는 빈트리로 홀로 남겨진 카라바조는 결국 열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고 말았단다. 카라바조의 작품 엠바오에서의 저녁 식사. 성경의 이야기를 묘사한 그림으로 가운데 앉아 있는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의 얼굴 한쪽은 밝게 빛나고 다른 쪽은 그늘이 져 있다. 이처럼 빛과 그림자를 강하게 대비한 기법을 카이로스쿠로 명암법이라고 한다. 페테르 파울 루벤스 1577년에서 1640년 뛰어난 학자이자 외교관이었던 루벤스는 17세기에 가장 많은 작품을 그린 예술가 가운데 한 명이야. 그의 그림은 그의 인생처럼 대담하고 복잡하면서도 화려했단다. 루벤스는 독일의 지겐에서 태어났어. 그가 12살이었을 때 가족이 벨기에의 안트베르펜으로 이사했지. 그리고 1년 뒤 화가의 견습생이 되어 그림을 배웠어. 22살에 베네치아로 여행을 떠났는데 그곳에서 티치아노를 비롯한 위대한 예술가들의 작품을 접하며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해. 그때부터 그림에 이탈리아어로 서명하기 시작했지. 루벤스는 이탈리아 도시 만토바에 정착했어. 그곳에서 공작인 빈센초 공자가의 궁정 화가가 되었지. 곤자가는 루벤스로부터 깊은 인상을 받아서 그를 외교관으로 임명했어. 필립 3세에게 줄 선물을 준비해 스페인에 보냈어. 가는 도중에 비바람이 몰아쳐 작품 2점이 손상되었지만 루벤스는 재빨리 대신할 작품을 그렸단다. 집으로 돌아오다. 1608년 10월 루벤스는 어머니가 큰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어. 한 걸음에 안트베르펜으로 달려갔지만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지. 1609년 폴랑드르 총독인 알브레트의 대공의 아들 레겐트 왕자는 폴랑드르 제1의 화가인 루벤스에게 궁정 화가의 자리를 제안했어. 그 점 루벤스는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며 규모가 큰 작업실을 책임지고 있었어. 그림을 그려달라는 주문이 들어오면 종종 조수들에게 그림을 그리게 하고 대신 세부적인 작업들은 루벤스의 손에서 마무리되었지. 루벤스는 믿기 힘들 정도로 기운차게 일했어. 매일 아침 4시면 일어나 일을 시작하기 전에 교회에 다녀왔지. 작업실에서 루벤스는 시 낭송을 들으면서 조수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동시에 캔버스에 그림까지 그렸다고 해. 해외로 간 예술가 1626년에 아내가 세상을 떠났어. 루벤스는 커다란 충격을 받고 일에만 몰두했지. 그러다가 외교적인 일을 처리하기 위해 스페인과 영국으로 떠났는데 영국의 국왕 찰스 1세가 런던의 뱅퀴팅 하우스를 장식하는 그림들을 그리라고 명령했단다. 1630년에 루벤스는 16살의 엘렌 프로만과 재혼했어. 그들은 슬하에 4명의 자녀를 두었지. 루벤스는 시골의 대저택으로 이사했어. 하지만 그의 그림을 원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았지. 120점의 연작을 제작하던 중에 아내 엘렌이 5번째 아이를 가졌지만 루벤스는 병에 걸려 결국 세상을 떠났단다.
루벤스의 작품 생드니의 마리드 메디치 벽안식. 루벤스는 자신의 모습을 이 장면에 그려 넣었다. 음악가들 바로 아래에 서서 그림 밖을 쳐다보고 있는 특수함을 기른 남자이다.